자, 형님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도 아프리카 찾아주신 형님들 추천이나 즐겨찾기 좀 부탁 좀 드리고, 이따가 유튜브로 보시게 된 분들도 구독이나 좋아요 한 번씩 부탁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첫 경기 보스턴 대 애틀랜타보다 상당히 어둡습니다. 요즘에 내일 이제 좀 선발 등판한 슈벨렌바흐, 이 친구도 이번 시즌에 올려쓴 선수예요. 지난번 경기에서 데뷔전에 5이닝 3실점, 그 전에 마이너리그 3경기를 상당히 잘해가지고 올렸다. 그때도 사실 선발로 예측이 안 됐었는데 갑자기 선발로 바뀌었었거든요. 원래 뭐 다리우스 바인스라든지 이런 친구들이었는데 갑자기 선발로 발탁이 돼가지고 5이닝 30점 정도면 괜찮게 해준 셈이죠. 이렇게나 요즘에 신인 투수들이 갑자기 올려쓴 애들이 좀 호투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 그래갖고 물부 예측이 어려운데, 닉 피베타, 얘도 오락가락이 심합니다. 잘할 때는 뭐 6이닝 1실점, 5이닝 무실점 이렇게 해주는데, 또 막 4이닝 5실점, 3.1이닝 5실점 이렇게 해줄 때도 있고, 그냥 피베타는 예측이 너무 어려워요. 올 시즌도 방어 4.08, 지난 시즌도 4.04 정도로 그냥 4점대 초반 방어 이렇게 해주고 있는데, 또 딱히 홈에서의 강점이라든지 원정에서의 강점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올 시즌에는 크게 드러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는 홈에서는 쳐맞고 원정에는 잘하는 모양새, 이런 것들이 많기는 많아요. 상당히 예측이 어려운 그런 게임이고, 과연 이 슈벨렌바흐가 지난 경기 5이닝 3실점만큼 그런 적당한 경기를 해줄 수 있을 것이냐, 이것들이 관건인데, 그냥 저는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애틀랜타 빠따 너무 오락가락이고, 이게 언제 터질지 모르는 빠따고, 여전히 시원시원하게 막 폭격하는 모습은 안 나오고 있습니다. 애틀랜타 빠따가 회복됐다고 보기는 어렵고요. 보스턴도 홈에서는 작년에 엄청난 빠따였는데 올 시즌은 오히려 홈보다 원정에서 잘 치는 이런 애매한 빠따여가지고 예측이 정말 어려운 경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볼 거는 이런 거, 피베타가 통산 애틀랜타한테는 7.85로 굉장히 약했다는 거, 이런 것들 하나는 볼만하네요. 그거 말고는 뭐 없는 것 같은데 저는 그냥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경기부터. 두 번째 경기 휴스턴 대 세인트루이스인데요. 로네 블랑코가 한창 잘하다가 부정투구 적발이 된 이후로는 약간 부진했습니다. 그 전까지는 거의 모든 경기에서 퀄리스타트급에 준하는 피칭을 했거든요. 그래서 시즌 방어율이 2.44였는데 부정투구 적발 이후 딱 등판 경기에서는 약간 아쉬웠었어요. 반대로 이제 마일스 미콜라스도 한창 개쳐맞다가 최근 경기들에서는 꽤나 잘했습니다. 최근 4경기 동안 6이닝 3실점, 5이닝 2실점, 6이닝 3실점, 6이닝 3실점. 대부분의 경기들을 퀄리티 스타트급은 해줬어요. 원래도 미콜라스는 얘가 믿을만한 부분은 별로 없는데 이닝 이팅이라든지 볼넷 잘 안 주고, 대신에 삼진 잡는 능력이나 피안타는 많다. 위기관리 능력이 괜찮은 편이었는데 올 시즌은 그런 모습도 많이는 안 보여요. 여전히 피안타는 이닝 대비 많고 볼넷도 14개밖에 안 주고 65이닝 동안, 이런 것들은 꾸준하기는 한데 특히 올 시즌 방어율이 높은 편입니다. 위기 상황을 제대로 관리를 해주지 못하고 있다, 이런 건데요. 자, 제가 맨날 휴스턴은 요즘에 게임 할 때마다 홈런 지표를 많이 얘기를 해요. 일단 미콜라스 올 시즌 65이닝 동안 10방 맞고 있고요. 지난 시즌도 200이닝 동안 26개, 나쁘지 않은 수치기는 한데 그래도 올 시즌 페이스상으로는 홈런이 꽤나 많은 편이기는 하네요. 제가 어제도 안드레 팔란테 같은 애들 땅볼 투수로서 옛날에 뭐 불펜으로 뛸 때나 이런 홈런 수치는 괜찮게 봐줄만 했다, 그런 점들 보면서 세인트루이스 사이드를 한번 보겠다라고 했었는데, 결국에는 세인트루이스가 휴스턴 상대로 지금 좀 뒷심에서 많이 밀리거든요. 선발 투수도 블랑코가 나은 것 같고, 휴스턴이 지금 벌써 홈에서는 53홈런, 원정에서는 25홈런, 이렇게 홈이랑 원정에서 홈런 숫자 차이가 2배 넘게 나요. 최근 홈에서 5경기 동안 11개를 까고 있거든요, 홈런을요. 그 정도로 홈에서의 휴스턴은 홈런을 좀 믿어볼만 하다. 내일 특히나 이렇게 우한 상대로 홈 낮경기 때 빠따를 잘 치는 편이기도 하고, 내일은 제가 그동안 안 믿었던 휴스턴을 한번 믿어보도록 할게요. 통산 미콜라스가 휴스턴 상대로는 52타석에 2구위 정도 약한 편이었다고 하니까 이런 점들 들어가지고 휴스턴을 한번 좋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경기 콜로라도 대 신시내티인데, 이게 요즘에 신시내티 빠따 굉장히 무섭거든요. 제가 신시내티가 젊은 친구들이 많은 만큼 얘네들이 발동 걸리면 무섭다, 지난 시즌에도 그랬다고 했는데, 최근 4경기 동안 10안타, 18안타, 12안타 이런 식으로 빠따에 불이 제대로 붙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이 콜로라도 구장 푸어스라는 점도 한몫을 했다고 했는데요. 지금 어쨌든 신시내티 빠따는 굉장히 무서운 상태예요. 근데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은 내일 선발 차이는 꽤 있어요. 일단은 다코다 허드슨 시즌 방어는 5.0인데 되게 못하거든요. 근데 최근 4경기 동안 3.09로 너무 잘해. 직전 경기 다저스 상대로 7이닝 2실점하기도 하고, 다코다 허슨이 제가 사실 얘가 못할 때는 그냥 세인트루이스 시절에 몰리나 빨이었다 이런 식으로 깎아내렸는데요. 요즘에는 그냥 너무 잘합니다. 사실 친구가 뭐 구위가 좋다거나 볼넷을 적게 내준다거나 뭐 그런 건 없는데, 최근에 잘하는 기간 동안에는 피홈런도 3경기 동안 하나도 안 맞았고, 삼진을 잘 잡거나 그런 건 아닌데 그냥 무난하게 잘 막아줘요. 필라델피아 상대로 6이닝 2실점, 다저스 상대로 7이닝 2실점,
잘 치는 팀들을 상대로도 상당히 잘 막았다는 거. 다코다우더슨의 기세는 뭐 괜찮게 하고 있다. 반면에 애쉬크래프트는 같은 4경기 동안 19이닝 6.63. 통상 근데 이런 건 있습니다. 홈에서는 상당히 약했었고 원정에서는 좋았다. 올 시즌도 홈에서는 7.71, 원정에서 3.11 이런 식으로 원정에서 잘한 친구기는 한데 문제는 여기 구장이 콜로라도라는 거죠. 그냥 애쉬크래프트는 내일도 조금 쳐맞을 가능성이 있을 것 같기는 해. 그래서 이런 것들도 좀 볼 필요가 있어요. 특히 이게 다코다우슨이 문제예요. 자, 애쉬크래프트는 27타석에 280 정도로 그냥 안 좋았던 편이고, 다코다우슨이 요즘에 폼이 상당히 좋다고 했는데 얘가 신시내티 애들한테만 25타석에 5할 2푼 1리로 쳐맞고 있습니다. 피안타율이 너무 높아요, 상대 전적이. 이게 제일 큰 문제인 것 같아. 다코다우슨 요즘에 폼 자체는 좋은데 신시내티 애들한테 워낙에 약했는데 이게 제일 문제인 것 같아요. 빠따는 확실히 신시내티가 나은데 투수상으로는 다코다우슨이 분위기는 낫다. 근데 따지고 보면은 다코다우슨이 신시내티 애들한테는 약한 편이었다네. 이런 것들 때문에 예측이 되게 어렵거든요. 저는 오버사이드에다가 콜로라도 프렘 보고 있거든요. 이게 콜로라도가 지금 홈에서 신시내티와 시리즈를 2패를 했어요. 9안타 3안타로 좀 침묵을 했는데 애쉬크래프트 정도면 좀 공략을 해줄만 하겠다 이런 생각도 들고, 우한 상대로 홈에서 낮 경기 때 특히 뭐 잘한다는 것도 있고, 신시내티는 꾸준히 잘해주고 있어갖고 내일도 어느 정도 해줄 것 같고요. 그냥 오바가 제일 낫지 않나 이런 생각들을 해봅니다. 다음 경기 애리조나 대 샌프인데 이 시리즈는 패스하는 게 답인 것 같아요. 둘 다 사실은 선발 투수 와꾸만 보면은 괜찮은 애들이 나오네 이럴 수 있는데, 몽고메리 지금 시즌 방어율 5.48. 사실 지난 시즌이나 뭐 지지난 시즌 보여준 것들을 생각하면은 되게 안정감 있는 투수거든요. 근데 또 직전 경기 매치한테 4이닝 8실점 해주고 너무 오락가락이 심해 몽고메리는. 그런 부분들 때문에 몽고메리 게임을 지금 믿고 갈 수는 없습니다. 반대로 샌프란시스코 힉스 이제 좀 스타일을 많이 바꿨죠. 선발로 나오면서. 그러면서 땅볼 같은 거 많이 좀 채가고 이러면서 시즌 방어율이 2.70으로 상당히 좋은데, 직전 경기 양키스한테 5.1이닝 5실점으로 두드러 맞았다. 그게 제일 걸리네요. 최근 경기들에서는 4경기 연속으로 홈런 맞고 있기도 하고, 시즌 피홈런이 최근 4경기 전까지는 하나밖에 안 맞았었는데 최근 4경기 동안 5개를 맞고 있다. 확실히 히스의 컨디션이 좀 저하된 모습들이 있는 것 같다. 이런 것들이 제일 좀 두렵습니다. 내일 양팀 선발 모두 다 좀 최근 분위기 자체는 좋지가 않다. 따지고 보면은 몽골메리보단 힉스가 싸운 게 많잖아요. 근데 빠따를 보면은 요즘 빠따는 애리조나가 샌프란시스코보다도 훨씬 나아요. 애리조나 어쨌든 지금 4연승 중이고 샌프란시스코 6연패 중인데 이 기간 동안 애리조나 빠따가 샌프보단 나았거든요. 그래서 여기도 좀 상충이 되는 부분들이 많다. 둘 다 몽고메리나 힉스 모두 다 상대팀한테는 강한 편입니다. 둘 다 표본도 충분하고 힉스는 1, 2 정도로 매우 좋았고 몽고메리도 샌프 애들한테 1파사 정도로 매우 좋았다. 뭐 이런 것들은 있기는 하더라고요. 이런 부분들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패스할게요. 다음 경기 워싱턴 대 매치 경기인데, 야, 코빈이랑 세베리노가 붙는데요. 이게 코빈이 올 시즌에 새끼 방어율도 지금 5.83이고 되게 못하는데 가끔 잘해. 직전 경기도 클리브란한테 6이닝 2실점, 저번에도 화삭한테 5.2이닝 2실점, 보스턴 5이닝 2실점, 토론토 6이닝 3실점, 다저스한테 5.1이닝 무실점, 이런 식으로 코빈 경기가 상당히 지금 예측이 어렵습니다. 언제는 잘하고 언제는 개뚜들어 맞고 이런 식이어가지고 코빈 경기 예측이 일단 어려워요. 근데 상대가 이제 매치의 세베리노도 한창 잘해주다가 최근 5경기 동안 5이닝 4실점, 5이닝 2실점, 6.2이닝 5실점, 7이닝 2실점, 5.1이닝 5실점, 이런 식으로 완전 롤러코스터예요. 그냥 한 경기 잘하고 한 경기 못하고, 한 경기 잘하고 한 경기 못하고 이래가지고 늘 얘네 둘 다 예측이 되게 어렵습니다. 그나마 볼만한 거는 이제 패트릭 코빈이 통산 매치 상대로도 조금 좋지는 않았다는 거. 작년에만 4이닝 8실점, 5.2이닝 4실점 이렇게 했었고요. 시즌 초반엔 뭐 6이닝 2실점 한 적도 있었지만은 오락가락이 너무 심해요. 그냥 한마디로 얘네 양팀 투수 모두 다 최근 분위기는 오히려 좀 초반에 비해서 떨어진 편이고, 세베리노는 코빈은 그냥 계속해서 오락가락하고 있다 뭐 이런 건데 예측이 상당히 어려운 편이에요. 그나마 코빈이 통산 매치 애들 상대로는 좀 안 좋았다는 거, 이런 것들은 볼만한데, 세베리노는 워싱턴 지금 현재 타자들한테 160 정도로 좋았었고, 코빈은 261 타석 동안 305 정도로 피안타율이 상당히 높은 편이다. 이런 것들만 눈에 들어오네요. 빠따 자체는 매치의 분위기가 훨씬 낫다 뭐 이런 것들이 있어갖고 그냥 선발도 애매하고 해서 건드리고 싶지 않은 경기인데, 저는 매치 사이드에다가 오바 그냥 이길 거라면은 마행까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되게 어려워 보이네. 내일 경기가 양상들이 다 이래요. 이래갖고 내일 정말 어려운 거라니까. 자, 다음 경기 필라델피아 대 미러키 경기인데 에런 애쉬비가 나옵니다. 이 친구 올 시즌에는 첫 등판이에요. 근데 이 친구는 확실히 좀 눈에 들어오는 게 있습니다.
제가 옆에 달아놓은 것처럼 이 친구는 제구가 가장 큰 문제예요. 제구. 얘가 이제 재작년에요. 2022년에 107이닝 동안 볼넷을 47개를 줬거든요. 그 정도로 볼넷 지표가 안 좋은 친구인데 지금 마이너리그에서도 5월달에 31이닝 동안 4.50, 삼진 29개 잡는 동안 볼넷이 24개다. 여전히 제구 문제가 심각하다. 이거예요. 이게 에런 애쉬비를 쓸 수 없는 이유인데 일단 내일 기용하긴 합니다. 근데 아마 내일도 볼넷이 상당히 많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올 시즌에 트리플 A에서 그냥 43.2이닝 동안 볼넷이 33개예요. 내일도 필라델피아가 빠따를 서두르지만 않는다면 상당히 많은 볼넷을 얻어낼 걸로 예상이 된다. 이런 상황이고 확연하게 놀라는 애쉬비에서 볼넷을 안 주는 투수다. 올 시즌에 뭐 3.03 정도로 좋고 놀라한테 하나 걸리는 거는 얘가 통산 성적이 원정보다 홈에서 확연하게 잘하거든요. 근데 올 시즌은 홈에서는 4.01, 원정 1.82로 약간 요상한 시즌을 보내고 있다. 그게 제일 아쉬워요. 홈에서 조금 안 좋은 점, 그게 눈에 두드러지는데 그래도 놀라가 최근 4경기 동안 28.1이닝, 평균적으로 이닝도 많이 먹고 1.91로 상당히 방어도 좋고 여러 가지로 놀라는 요즘에 특히 분위기도 좋은 편이에요. 쉽게 생각하면은 내일 필라델피아는 빠따를 성급하게만 휘두르지 않는다면은 애쉬비가 자연스럽게 볼넷을 주면서 필라델피아가 많은 기회를 가져갈 것 같거든요. 그래서 선발상의 우세는 놀라 쪽에 있다. 최근 빠따 분위기 필라델피아가 상당히 떨어지긴 했어요. 요즘에 많이 못 쳐가지고 빠따 분위기 자체는 많이 떨어졌는데 그래도 최근 6경기 동안 5승 1패 달리고 있기도 하고 미러키가 5연승 달리다가 필라델피아와의 시리즈에서 2연패 중이거든요. 근데 내일 수입을 당할 수 있는 이런 위기에서 애쉬비를 낸다? 저는 이건 수입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필라델피아가 좌한 투수 상대로 홈에서 낮 경기를 할 때는 평소보다도 훨씬 더 잘 친다. 이런 것들도 있어가지고 필라델피아 사이드를 한번 좋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필라델피아가 불펜도 그 시즌 초반에 원래 팬그래프에서 올 시즌 불펜 그 파워랭킹 1등 팀으로 필라델피아를 꼽았는데 얘네들이 시즌 초반에 불펜이 되게 개판이었었거든요. 지난 이 열흘 전쯤에 그때만 해도 4.10이었는데 지금 3.61로 불펜 방어이 상당히 좋아졌습니다. 필라델피아 쪽을 좋게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물론 걱정되는 점이라면은 사실 이 에런 놀라도 이렇게 상대로 통산 전적은 되게 좋았거든요. 근데 지난 시즌에 얘가 한창 안 좋았을 때 지난 시즌 후반기에 4.2이닝 실점으로 미러키 애들한테 한번 크게 쳐맞은 적이 있기는 하다. 그게 좀 걱정이긴 하네요. 다음 클블 대 켄자인데 원래 내일 로건 알렌 등판 일정인데 클리블랜드가 불펜 데이를 돌린다고 하더라고요. 샌들린이 나오고 어제 필라델피아가 주력 불펜들을 많이 소모를 했어요. 이게 조금 걱정이야. 필라델피아가 뭐 클라사를 비롯한 그 클로저들을 많이 쓴 점이 조금 약간 아쉬운데 어쨌든 그래도 클리블랜드는 샌들린 나오고 나서 뭐 아빌라 같은 애들이 길게 던지고 아마 이렇게 할 것 같은데요. 클리블랜드는 불펜 전체 1위답게 불펜 데이도 꽤나 경쟁력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근데 뭐 얘네가 작년이나 뭐 올 시즌도 불펜 데이를 많이 안 돌렸는데 어쨌든 클리블랜드의 불펜 데이는 그래도 조금 경쟁력이 있다고 봐야 된다 이런 생각이고요. 반면에 이제 캔자스시티의 브래디 싱어, 요즘에 브래디 싱어 괜찮죠? 시즌 방어율 2.63으로 지난 몇 년을 통틀어도 가장 좋은 시즌을 보내고 있기는 하다. 7경기 동안 평균적으로 5이닝 이상 먹어주면서 2.51 정도로 그냥 준수하게 해주고 있기는 합니다. 다만 이제 그 싱어의 문제점은 클리블랜드 상대로 약하다는 건데 지난 시즌에만 3번 만나가지고 6이닝 무실점, 5이닝 6실점, 6이닝 4실점 되게 못했습니다. 최근 10경기 동안 클리블랜드 만나가지고 2021년부터 5.88 상대 전적이 너무 안 좋은 게 이게 좀 걸림돌이라고 보면 좋을 것 같아요. 통산 싱어는 클리블랜드 애들 상대로 이랬습니다. 138타석에서 358 정도로 좋지가 않았다. 그냥 저는 클리블랜드 사이드 보도록 할게요. 캔자스시티가 불펜이 지난 이제 한 열흘 전쯤 3.96이었는데 지금 4.44로 경기 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불펜이 많이 위태롭다. 이런 것들도 있어가지고요. 싱어가 잘 맞고 내려가도 클리블랜드가 공략해줄 가능성이 꽤나 있다. 저는 클리블 사이드 좋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피츠버그 대 다저스인데 야 이거 다저스 요즘 빠따가 너무 못 치죠. 특히 어제도 제러드 존슨한테 아주 그냥 무너졌다. 강속구 투수한테 약한 면모가 많이 보였는데 내일도 스킨스를 상대를 해야 된다. 아마 직전 경기가 가장 큰 오마주가 될 것 같아요. 다저스는 요즘에 전반적인 선수들이 너무 못 친다. 지금 솔직히 다저스에 프리먼 말고는 진짜 난 아무도 안 보이는 것 같아. 마침 무키 배츠도 뒤져 있고 오탄이 꾸준하게 못하고 있고 그나마 프리먼만 살아남게 해주고 있고 하위 타선은 계속 문제죠. 다저스는 빠따가 살아나기 전까지는 그러니까 꾸준하게 한 4경기 5경기 정도 갑자기 빠따가 살아나기 전까지는 저는 다저스 경기는 피하려고 합니다. 근데 또 마침 그 투수가 팩스턴이다.
제가 여러 차례 팩스턴은요 세부 내용이 정말 안 좋다. 지금 그나마 팩스턴이 저번 경기 한번 털렸지만은 방어율이 3.29예요. 이게 신시내티한테 4.2이닝 5실점으로 한번 털렸는데도 3.29란 말이야. 근데 직접 매치전에서는 3이닝밖에 기용을 안 했어요. 팩스턴은 그냥 빨리 퀵쿠크를 했는데 오늘도 뭐 그렇게 쓸지는 모르겠지만은 저는 팩스턴이 이런 방어율이랑 FI 격차가 매우 심하다. 방어율 자체는 봐주만 한데 FIP 상으로는 팩스턴이 되게 저평가받고 있거든요. 그만큼 내용이 안 좋다는 겁니다. 이닝 대비 삼진도 적고 피홈런도 꽤나 많고 볼넷도 적지 않고 이런 식이어가지고 팩스턴의 내용이 방어율 대비 정말 안 좋다 이렇게 볼만 하거든요. 그래갖고 내일 사실 선발 자체도 이 영건 스킨스 이 유망주 투수보다 팩스턴이 못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그리고 요즘에 빠따 다저스 정말 못 믿을 만한 수치고 내일 피츠버그가 좌한 상대로 홈에서 밤 경기 때는 평소보다도 훨씬 더 잘 친다고도 하고 뭐 요즘에 피츠버그도 잘 치는 편까지는 아닌데 다저스의 빠따 분위기 생각하면 딱히 큰 차이가 안 날 것 같다. 이런 생각이어가지고 저는 한번 피츠버그 사이드 보고 싶어요. 근데 아무래도 이게 다저스 정도의 팀이 역배를 받았으면은 사실 피츠버그 쪽 보는 의미가 크지가 않아요. 피츠버그 일반생이 1.73인데 이거를 상대가 다저스인데 가고 싶겠습니까? 안 가는 게 맞다. 패스하시거나 그렇게 보는 게 좀 맞을 것 같네요. 저는요. 자, 다음 이제 브렉스톤 게릿이랑 애플린이 붙는데 야 이게 브렉스톤 게릿이 첫 두 경기 때는 존나 못하다가 그 이후 두 경기가 괜찮습니다. 애리조나한테 완봉승 거두고 9이닝 무실점하고 그 다음 경기 샌디에고를 상대로 5이닝 실점을 했거든요. 브렉스톤 게릿이 마이애미 지금 러자도랑 같이 로테이션을 이끌어야 되는데 요즘에는 괜찮은 활약입니다. 이제 상대가 잭 애플린. 자, 애플린도 요즘에는 괜찮아요. 애플린이 최근 4경기 동안 5.2이닝 3실점, 7이닝 2실점, 5이닝 3실점, 6이닝 4실점. 사실 딱 봤을 때는 그렇게 좋은 정도는 아닌데 왜냐면 그전에 비해서는 괜찮아졌어. 가끔 얘가 막 6이닝 5실점, 5이닝 5실점, 5.2이닝 6실점 이런 식으로 막 엄청 털리거나 막 그랬던 경기들이 많았는데 그나마 최근 4경기는 조금 안정적이긴 합니다. 지금 그래갖고 이 친구가 시즌 방어 4.12거든요. 지난 시즌은 3.60으로 커리어 하이였는데 그래프 간만 한번 보고 갈게요. 이렇게 스위퍼의 사용 빈도가 늘었다는 것들, 커브를 조금 줄이고 스위퍼의 빈도를 늘어났다는 건데 일단은 이거 작년에는 땅볼 유도 비율이 50.4%로 커리어 하이였는데 올 시즌에는 39.6%, 커리어 평균이랑 비교해도 확실하게 많이 떨어졌다. 이런 것들이 일단 눈에 들어오고 그리고 구종 가치 작년에는 주력 구종인 싱커랑 커브가 둘 다 상당히 플러스 피치였어요. 그랬는데 올 시즌에는 싱커가 마이너스 3, 커브가 마이너스 4로 엄청난 하락을 겪었다. 이게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아요. 이러다 보니까 애플린이 작년보다도 주력 구종들의 이런 경쟁력이 많이 무너졌었고 꾸준하게 괜찮았던 그나마 꾸준하게 괜찮은 제구 덕에 먹고 살고는 있는데 이런 점들이 템파베이의 애플린이 작년 같지 않은 이유이지 않나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고요. 오바 정도만 생각하겠습니다. 이게 오바를 보자니 요즘에 마이애미가 별로 못 치거든요. 그리고 브렉스톤 게릿은 마이애미에서도 꽤나 믿을만한 선발이다 뭐 이런 건데 그래도 템파베이가 지금 그 최근 3경기 동안 10안타, 13안타, 12안타 꽤나 잘 치고 있는 편이고 얘네가 시트러스 시리즈라는 또 라이벌 성격도 있긴 하거든요. 뭐 인터리그라서 많이 만나지는 않는데 뭐 그런 것도 생각하면은 그냥 7.5 기준에는 오바 보는 게 맞겠다 그런 생각들을 했던 것 같아요. 다음 경기 양키스 대 미네소타 시리즈. 자, 얘네는 뭐 라이벌 매치까지는 아닌데 2002년 이후로 양키스가 미네소타 킬러입니다. 그냥 위 오른쪽 아래 나온 것처럼 2002년 이후로 이 정도로 양키스가 미네소타를 아주 잡아먹는 귀신이었거든요. 올 시즌에도 양키스가 미네소타를 4대 0으로 제압하고 있기도 하고 모든 경기가 마헨이었다. 물론 내일 경기 카를로스 로돈 이게 조금 거슬리긴 하죠. 그래도 로돈이 최근 5경기 동안 이렇게나 좋은 활약을 해주고 있다. 양키스 선발들이 꾸준하게 좋은 활약을 해주는 와중에 로돈도 크게 안 흔들렸습니다. 사실 로돈의 내용을 보면은 얘 전성기를 생각하면은 상대를 찢어놓는 피칭을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는 점 이게 아쉽기는 해도 그래도 꾸역꾸역 잘 막아요. 올 시즌도 3.09, 홈에서는 2.13, 원정에서 3.67로 홈에서 조금 안정감이 있기도 하고 이런 것들 보면은 일단은 로돈은 꽤나 믿을만하다. 반면에 패덱은 최근 한 4경기 정도 보면은 5이닝 5실점 8이닝 2실점을 한 적이 있는데 그 다음에 5이닝 2실점, 5.2이닝 4실점 기복이 상당히 심합니다. 그래서 사실 패덱이 그냥 오락가락 하는데 양키스 상대로 지금의 양키스 빠따 상대로 갑작스러운 호투를 해줄까? 이런 생각들도 많이 들고 양키스 최근 6연승 중이죠. 패덱 정도의 투수가 과연 양키스의 연승을 중단할 수가 있겠느냐 이런 생각들이 우선적으로 좀 들더라고요. 양 선수 모두 다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패덱은 양키스 애들한테 4할 8리로 쳐맞았다.
어마어마하게 쳐맞았고요. 카를로스 로돈도 미네소타 애들한테 2파사 정도. 표본이 상당히 많은데 2파사 정도로 쳐맞았다는 거. 그나마 장타율은 조금 떨어지는 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냥 로돈이 지난번 때처럼 위기관리 능력 발휘해줘가지고 잘 막아줬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있고요. 지금의 양키스는 계속 믿고 가야 된다고 봅니다. 다음 경기 토론토 대 볼티모어 경기입니다. 어제는 토론토가 되게 좀 약한 선발을 내세우면서 번즈한테 아주 쌈싸 먹히는 그런 경기였는데 자 볼티모어가 따지고 보면 지금 존 민즈, 타일러 웨스 이런 애들이 전부 다 토미 존 수술에 들어가면서 알버트 수아레즈나 콜 어빙 같은 이런 그 임시 선발들이 조금 활약을 해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어쨌든 수아레즈가 그런 상황 속에서도 시즌 1.57로 상당히 훌륭하다. 메이저리그 무대를 거의 한 6년 만에 밟았는데도 상당히 좋은 활약 중이에요. 직전 경기 템파베이한테 간만에 선발로 나와서도 5이닝 2실점 4피안타 굉장히 좋은 활약 해줬습니다. 어쨌든 수아레즈가 이닝 같은 것들은 기대를 못해도 활약 자체는 괜찮다. 물론 얘도 언젠가는 쳐맞겠지만은 여태까지는 활약이 괜찮습니다. 특히 포심의 힘이 이렇게 두드러진 점들이 눈에 띄고 반면에 베리오스 이 친구도 상당히 요즘 컨디션 좋습니다. 베리오스가 시즌 방울 2.78이고요. 시즌 출발을 굉장히 잘했는데 뭐 필라델피아한테 3.2이닝 8실점이라든지 한 번씩 크게 쳐맞으면서 사실 사이언 경쟁권에는 조금 멀어졌는데 그래도 여전히 2.78이면 훌륭하고 최근 4경기 동안 27이닝 거의 한 경기당 7이닝 가까이 먹어주면서 2.67로 또 좋은 활약 해주고 있기는 하거든요. 어쨌든 베리오스 꾸준하게 좋은 활약 해주고 있다. 특히나 올 시즌 얘가 통산으로 봐도 홈이랑 원정 편차가 조금 있거든요. 근데 올 시즌도 홈에서는 1.60, 원정 3.76 이런 식으로 괜찮았어요. 그리고 볼티모어 상대로도 이 베리오스가 지난 시즌에 한번 6이닝 5실점 크게 털렸던 바가 있긴 한데 그래도 그 전 앞뒤로 7이닝 2실점, 7.2이닝 무실점 뭐 이런 식으로 괜찮게 해줬습니다. 일반적으로는. 볼티모어 상대로도 꽤나 그래도 이런 방어율 자체는 괜찮았던 모습들이 있는데 반대로 이렇더라고요. 베리오스가 볼티모어 애들한테 사실 피안타 자체는 좀 많은 편이다. 270 정도로 피안타 자체는 좀 많은 편이다. 뭐 이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내일 경기가 이게 예측이 되게 어려운 경기라는 생각이 있어요. 근데 빠따의 힘 자체는 나는 볼티가 낫다고 봐. 지금 토론토보다. 선발 자체는 그래도 보여준 게 많은 베리오스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인데 그렇다고 수아레즈가 크게 밀리는 것도 아니고요. 어제도 볼티모어가 이렇게 우한 상대로 원정 밤 경기에 원래는 지표가 약하다고 돼 있었는데 이거랑 똑같았거든요. 근데 그때도 9안타 쳐주면서 홈런 3개 까고 이런 식이어가지고 10대1로 격했잖아. 그냥 지금 기세상으로는 볼티모어가 토론토보다 낫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베리오스가 여태 볼티모어 상대 전적도 나쁘지도 않고 최근 분위기도 좋다 이런 것들이 있기는 한데 베리오스가 막 진짜 또 한 번 볼티모어 상대로 7이닝가량 먹어주는 그런 활약이 아니라면은 나는 어지간해서는 볼티모어가 가져갈 가능성이 있어 보이네. 불펜 소모도 어제 토론토는 굉장히 많은 불펜 소모를 했고 볼티모어는 큰 소모는 없었거든요. 그런 것들 고려를 하면은 볼티모어 사이드를 보는 게 조금 편할 것 같다. 이런 생각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경기 텍사스 대 디트로이트인데요. 일단 호세 우레냐 뜬금없이 잘하다가 최근 경기들 중에서는 5이닝 3실점, 2.1이닝 4실점으로 크게 무너진 바가 있었습니다. 그런 점들이 일단 우레냐를 또 못 믿게 만드는 요소인 것 같아요. 원래는 이 새끼 병신인데 갑자기 왜 이렇게 잘하지? 이런 마인드였는데 얘를 믿으니까 털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우레냐는 더 이상은 못 믿겠다. 마에다가 그 부상자 명단에 갔다 왔다가 돌아와서는 토론토한테 5이닝 무실점으로 잘했거든요. 근데 그러다가 직전 또 보스턴한테는 4.2이닝 5실점. 확실히 이제 마에다는 메이저리그에서의 경쟁력이 조금 부족한 것 같아. 시즌 방울 6.25에다가 작년에도 시즌 초반에 되게 못해갖고 마이너리그 그 부상자 명단에 한 달 동안 갔다 온 이후에 그 이후에 한 7, 8경기 잘했거든요. 그러다가 또 나락을 가는데 올 시즌에는 그런 반전의 계기까지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구속이 너무 떨어지고 이래가지고 스플리터 구사를 높이고 있는데 딱히 스플리터도 엄청난 경쟁력이 있는 모습도 아니고 이러다 보니까 사실 마에다를 믿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지금 이게 텍사스가 빠따가 진짜 식을 대로 식었다는 게 문제인 것 같아. 한번 이제 마이애미 상대로 10안타, 13안타 2경기 연속 2자릿수 안타 치면서 얘네가 조금 살아나 했는데 지금 디트로이트와의 시리즈에서 8안타, 5안타 이렇게밖에 못 치고 있거든요. 물론 그때는 타릭 스쿠발이랑 플레어티를 상대를 한 거였다. 디트로이트가 자랑하는 거의 뭐 1, 2선발 선수들 이런 것들을 상대를 했다는 건데 내일은 뭐 마에다긴 하잖아요. 그래갖고 텍사스가 평소보다 좀 잘 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이 있어. 개인적으로는 선발 투수들 왁구도 조금 그렇고 그냥 오바를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텍사스가 너무 못 치는데 텍사스가 최근 10경기 중에 8.5 기준으로는 오바가 한 번밖에 없었다. 디트로이트는 반반인데요. 그나마 디트로이트에 요즘 칭찬할 만한 친구는 한 명 있습니다. 맷 비어링인데요. 비어링이 12경기 동안
3할 6푼 1위, OPS 1.172, 1.127 뭐 이런 식으로 존나 잘합니다. 비어링이 원래는 약간 플래툰 같은 느낌이었거든요. 비어링이 그랬는데 올 시즌은 그냥 좌우 안 가리고 잘하고 있고 토켈슨을 내렸어요. 토켈슨이 작년에는 그래도 홈런 같은 거 많이 깠는데 올 시즌에 OPS도 되게 못하고 이래가지고 디트로이트가 토켈슨을 지금 마이너리그로 내리고 막 이런 조치까지 취했단 말이야. 그래서 빠따의 흐름도 안 끊길 것 같기도 하고 그냥 어렵습니다. 이걸 오바를 봐야 할지 언더를 봐야 할지 되게 헷갈리는데 그냥 개인적으로는 오바 보고 싶네요. 자, 다음 경기 이제 컵스 대 화사 크로스다운 컨트리라는 시리즈가 붙은 라이벌 매치인데요. 자, 어제 이만하가 수비 문제도 있었고 본인도 좀 이제 그 실투 같은 것들 많이 허용하면서 2경기 연속으로 무너졌습니다. 근데도 5실점 속에 자책점은 1점밖에 없었다. 그런 경기였는데 자, 타이온이 나와요. 제임슨 타이온 시즌 방어율 2.84 굉장히 괜찮습니다. 근데 얘가 사실은 애틀랜타한테 4이닝 7실점 이후로 최근에 4.2이닝 3실점, 5.2이닝 3실점, 6이닝 3실점 이런 식으로 실점이 많아졌어요. 그게 일단은 타이온이 조금 두드러지는 모습입니다. 그전에는 많은 경기는 안 뛰었어도 1점대 방어율이었는데 최근 경기들을 통해서 방어율이 늘어나고 있는 모습이다. 이게 일단 아쉽죠. 근데 지금 요즘에 화싹 빠따상으로 화싹이 정말 못 치잖아요. 지금 화싹이 벌써 최근 15경기 동안 1승 14패 중이고 연패상으로는 12연패 중이거든요. 이 지경이야. 그리고 또 최근 이제 6경기 동안 한 자릿수 안타에 그치고 있다. 뭐 그 중에 최근 5경기는 계속해서 홈런 치고 있기는 해요. 얘가 뭐 5경기 동안 7홈런 까면 뭐 할 건데 일단은 주자 출루도 많이 못하고 있고 홈런도 맞대가리 없는 그런 영양가 없는 홈런이어가지고 화싹이 계속해서 연패 중이거든요. 그나마 내일은 뭐 에릭 패디가 나온다 이런 건데 근데 이 패디도 요즘 들어서 실점이 꽤나 많습니다. 최근 3경기 동안 6이닝 5실점 한번 볼티한테 한번 잘했어요. 6.1이닝 무실점을 했는데 이 경기도 결국에는 불펜 가서 무너진 게임이었었고 미로키한테는 5이닝 4실점 이렇게 화싹의 에이스급 노릇을 하고 있는데 일단은 좀 팀이 안 받쳐주고 그리고 얘가 무너지면 불펜까지 무너지는 뭐 그런 모습도 있어가지고 결국에는 그냥 패디 게임도 패디가 무너질 것까지 생각을 하고 타이온이 요즘에 꾸준하게 3실점 가량을 주고 있다 이런 것들 보면은 그냥 오바 까는 게 제일 나아 보이기는 하거든요. 빠따상으로는 일단은 컵스도 칭찬할 건 없습니다. 컵스도 그 최근 9경기 동안 한 자릿수 안타에 그치고 있고요. 직전 경기도 8안타 치고 7득점에 막 이렇게 내기도 하고 그냥 모르겠어. 컵스 빠따도 존나 못 치는데 점수는 유사하게 내네 뭐 이런 식이거든요. 저는 이건 그냥 오바 까고 싶어요. 오바. 어쨌든 컵스가 최근 10경기 중에 8.5 기준으로는 오바가 7번이다. 화싹은 반반이다. 선발상으로 패디 꽤나 믿을만 하지만 요즘에 패디 오락가락 하는 편이고 본인이 실점 많이 할 때도 있고 타이온 기본적으로 3점 깔아준다. 불펜 양팀 다 하위권이다. 뭐 이런 것들 보면은 그냥 나는 오바 까는 게 제일 나아 보이네. 패디 같은 경우에는 컵스 애들한테 좋았던 편이고 타이온은 화싹 애들한테 약했던 편이고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나는 오바 보고 싶네 그냥. 자, 다음 경기 천사 대 샌디에고인데요. 소리아노랑 시즈가 붙는데 이 경기가 샌디에고 배당이 좀 후한 편입니다. 소리아노가 요즘에 못한 건 아니었어요. 막 그전에 막 7.2이닝 2실점 커리어 하이도 기록하고 했는데 어쨌든 최근 2경기 클브리랑 시애틀한테 6이닝 4실점 2이닝은 꽤나 먹지만은 실점 자체가 꽤나 많았다. 이 친구가 구속은 굉장해요. 선발인들도 막 99마일 100마일 꽂고 막 하는데 근데 일단은 포심이 좀 많이 쳐맞고 있어. 커브나 싱커 같은 주요 구종들은 덜 쳐맞지만은 포심을 던질 때마다 상당히 피안타율이 높다. 이래가지고 네 사실 소리아노를 믿고 가기는 어려운데요. 저는 여러 차례 샌디에고가 원정 강자다. 뭐 요즘에 원정에서는 근데 좀 못하긴 하더라고. 천사와의 시리즈에서는 6안타 7안타 이렇게밖에 못 치기는 했는데 아무래도 앤더슨이나 산도발 같은 이런 땅볼 유도율이 높은 투수들이라든지 그런 애들을 만나가지고 6안타 7안타밖에 기록을 못했다. 소리아노도 땅볼 투수기는 한데 앤더슨이나 그 산도발보다는 피안타율 자체는 꽤나 높은 선수거든요. 내일은 샌디에고가 간만에 한번 원정 빠따를 몰아칠만도 하다. 이렇게 우한 상대로 원정 밤경기 때는 평소보다도 훨씬 더 높아지고 올 시즌 원정 타율이 2할 9푼 1리 홈에서는 2할 2푼 3리 홈이랑 원정 타율이 거의 7푼 가까이 난다. 이런 식으로 올 시즌 원정에서 가장 잘 치는 팀이 샌디에고이긴 하거든요. 더구나 내일은 시즈 등판인데 이게 아무리 시즈가 요즘에 조금 처맞고 있다. 최근 4경기 동안 5.2이닝 3실점, 4이닝 5실점, 6.2이닝 4실점, 5.1이닝 3실점 이렇다고 하더라도 천사빠따가 지금 졸라 못 치거든요. 최근 벌써 12경기째 한 자릿수 안타에 그치고 있어요. 최근 한 5경기로 좁히면은 7안타, 6안타, 4안타, 4안타, 5안타 타율 2할 7푼 8리야. 그 기간 동안 홈런은 딱 한 번밖에 없고 최근 4경기 빵빵 뭐 이런 식이어가지고 야 이게 시즈 정도면 그래도 천사를 요리할 만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기는 하거든요. 근데 이게 시즈가 뭐 지난 2022년, 2003년, 2023년에 만났을 때는
7이닝 무실점, 6이닝 실점 이런 식으로 두 자릿수 삼진 잡으면서 잘하긴 했는데 통산으로 보면은 천타는 전적이 좋은 편은 아닙니다. 30타석 동안 2구득 정도로 피안 타율이 적지는 않다. 이런 것들이 보이기는 해요. 지금 메이저리그에서 지난 열흘 동안 가장 큰 빠따 하락폭을 겪은 팀 710에서 686까지 쳐진 팀이 바로 천사라 가지고 샌디에고 쪽을 보는 게 맞다 싶습니다. 저는요. 근데 혹시라도 내일 그래도 천사가 되게 못 치지만은 요즘에 흔들리고 있는 시즌한테 점수를 조금 뽑아줄 것 같다. 이런 분들은 뭐 오버가셔도 좋을 것 같기는 하네요. 다음 이제 오클랜드 대 시애틀 경기는요. 그냥 딱히 볼 거 없습니다. 에스테스 그냥 오락가락해요. 마이너리그에서 되게 못했는데 오히려 메이저리그에서 최근 경기를 보면 5이닝 실점, 7이닝 4실점 이렇게 해줄 때도 있다. 얘를 예측하기가 너무 힘듭니다. 그리고 로건 길버트 시즌 초반에 되게 잘했는데 결국에는 방울 3.29 좀 원상 복귀를 한 모양새고 얼마 전에도 휴스턴한테 6이닝 4실점 그리고 더구나 내일은 시애틀이 원정이다. 시애틀 수술이 보통 홈이랑 원정발을 많이 좀 받는 편이거든요. 내일도 로건 길버트 원정에서라면은 조금 믿음이 덜 간다. 약간 이런 게 있기는 하네요. 근데 뭐 로건 길버트가 작년에만 해도 오클 상대로 8이닝 2실점, 6이닝 2실점, 8이닝 2실점 뭐 이런 식으로 얘가 커리어 초반에는 오클한테 조금 고전했는데 최근 몇 년간은 오클 상대로 굉장히 강한 편입니다. 지난 2년 동안 8이닝을 2번이나 먹어줬다. 이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아무래도 에스테스보다는 길버트의 레벨가 훨씬 더 높고 내일도 양팀 빠따 보면은 오클랜드는 우한 상대로 본 밤경기 때 평소보다도 훨씬 못 친다. 시애틀 평소보다 조금 낫다. 뭐 이런 것들도 있긴 있어요. 양팀 최근 분위기 차이. 오클랜드 6경기 동안 1승 5패 시애틀 9경기 동안 8승 1패 이런 구도여가지고 그냥 무난하게 시애틀 보는 게 편하기는 해요. 로건 길버트는 오클랜드한테 46번의 타석 동안 0-9-1로 굉장히 강한 편이다. 말도 안 되게 강한 편이고요. 에스테스도 약하진 않습니다. 31타석에 1-7이 정도로 괜찮은 편이거든요. 뭐 이런 것도 생각하셔가지고 언더 가실 분들은 언더 가시고 저는 별로 욕심 안 내고 싶어요. 사실 원정 시애틀은 아무리 요즘 전력이 좋다 뭐 이렇다고 하더라도 솔직히 손이 잘 안 가거든. 잘 시애틀의 뭐 승정도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오늘은 스페인이나 프랑스나 이런 벨기에까지 해가지고 다 애들을 쳐낼 만한 그게 아니야. 이미 대회 명단이 확정이 된 상태거든요. 그래갖고 아마 지금 정해져 있는 이런 이 스쿼드 속에서 로테이션을 돌린다든지 실험 삼아 써본다든지 그럴 것 같은데 너무 근데 상대들이 쉬워. 오늘은 보면은 스페인 안도라랑 하고 그냥 이건 쉽게 얘기해 드릴게요. 슬로바키아 대 산마리노 그냥 유럽의 꼴찌 팀입니다. 쉽게 말해가지고 마헨이냐 햄무냐 그 싸움이거든요. 그냥 산마리노 상대로는 슬로바키아 일단 반대를 까거나 그러니까 마헨을 까거나 슬로바키아의 3.5 마헨 이런 거 까거나 그냥 햄무 같은 거 까는 게 제일 나아 보이죠. 슬로바키아도 사실 근데 그런 건 있어요. 얘네가 유로 본선은 되게 잘 치렀는데 그 이후에 평가전에서는 오스트리아한테 지고 노르웨이랑 비기고 이런 식으로 조금 아쉬운 면모는 있긴 했었다. 이런 것들도 기억은 해야 되긴 합니다. 저는 이런 것들 때문에 아무리 상대가 산마리노여도 슬로바키아도 완전 주력 멤버들을 내세우진 않을 것 같고 그런 점에서 햄무도 꽤나 가볼만 하다고 싶기는 해요. 덴마크 스웨덴은 너무 얘네가 라이벌이어가지고 사실 유로 2008 예선인가 해서 얘네 둘이 붙었거든요. 얘네가 북유럽의 라이벌 팀들이잖아요. 그 덴마크 관중이 난입해가지고 경기를 몰수패를 당한 적도 있었어요. 그 정도로 엄청난 라이벌인데 스웨덴은 대회를 못 나왔고 덴마크는 나가는데 과연 이 대회에서 홈이어도 과연 주력 선수들을 내보내겠느냐. 지금 이번 국대 주간에서 특히 그런 일들이 되게 많잖아요. 저는 안 그래도 덴마크가 현재 라인업 같은 거 되게 아쉬운 상황이거든요. 그 이제 신구 조화도 제대로 안 되는 모습이 있다 이런 얘기도 많이 들었는데 물론 덴마크 사이드 보는 게 맞긴 맞습니다. 스웨덴도 아마 주력을 안 내보낼 가능성이 꽤나 있어요. 어디까지나 예상밖에 못하는 입장이고 저는 그냥 그런 생각만 해봅니다. 아무래도 덴마크가 양팀 간의 맞대결에서는 최근 몇 년간 홈에서는 뭐 진 적은 없었다. 나는 그래도 홈 덴마크면은 라이벌 의식도 있고 하니까 스웨덴한테 지지는 않을 것 같다. 뭐 이런 생각도 있고 해가지고 저는 그냥 덴마크 사이드나 오바 보는 게 제일 나아 보이기는 하네요. 노르웨이 대 코소보는요. 이게 코소보가 그 발칸반도 옛날 965 연방에서 독립한 나라예요. 이런 유럽 예선이라든지 이런 거 진출한 거는 몇 년 안 됐습니다. 한 2016년인가? 그때부터 시작한 걸로 알고 있는데 세르비아랑 아주 적대적이죠. 그래갖고 얘네가 이제 독립을 하니까 알바니아나 스위스 이런 데 있던 코소보 혈통 계열 선수들이 되게 많이 좀 여기로 귀화를 했습니다. 귀화? 하여튼 코소보 국대 소속으로 많이 뛰면서 얘네들이 출범할 때부터 생각보다는 저력이 있는 팀이었어요. 노르웨이도 뭐 사실 코소보 상대로 엄청 마행까지 쉽게 하고 저는 그런 예상은 안 합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이 경기는 언더 정도만 볼 것 같은데 이게 노르웨이가 전방 자원들의 그 재능들이 되게 많다고 했는데요. 생각보다 그렇게 막 점수를 많이 뽑는 편은 아닙니다. 노르웨이가. 최근 뭐 A매치도 그렇고 생각보다 점수를 아주 잘 뽑는 편까지는 아니고
반면에 코소보는 상당히 언더 게임이 많은 편이에요. 이게 알바니아랑 약간 좀 비슷한 느낌이 있는데 저는 그냥 언더 정도만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벨기에 대 몬테네그로, 개인적으로 벨기에 전력을 칭찬하고 싶진 않은데 케빈 데브라이너가 약간 그런 게 있을 거예요. 지금 99경기 26득점입니다. 그래서 아마 오늘 경기 만약에 KDB가 뛴다? 그러면은 A매치 100경기일 거야. 이런 것들도 있기도 해가지고 경기를 뛴다면은 그래도 벨기에가 어느 정도 구색은 갖추고 나오는 편이에요. 데브라이너의 센츄리 클럽 경기를 뭐 기념해가지고 몬테네그로 정도는 좀 사냥해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이 있고. 근데 어디까지나 벨기에는 이번 대회에서 우승은 요원하고 사실 4강도 힘들다 그 정도로 보는 편이거든요. 벨기에의 이런 고점 자체는 높게 안 보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래도 몬테네그로 정도는 이길만하다. 근데 뭐 저는 이 경기는 욕심은 크게 안 부릴게요. 1햄무는 까는 보람이 없고 벨기에가 만약에 2햄무였으면은 갈만도 했을 것 같은데 일반승 사이드 뭐 1.14짜리 그냥 그것만 노리도록 하겠습니다. 프랑스 룩셈부르크가 뭐 감독이 룩셈부르크를 한 11년, 12년째 맡고 있는 중이고 그래갖고 룩셈부르크를 결국에는 네이션스 리그에서도 B등급 정도 그리고 유로 예선에서도 꽤나 한 2등 자리는 노릴만한 정도로 그 정도의 팀까지 키워냈다. 룩셈부르크가 한 3타전까지만 해도 A매치 주간에서 되게 개꿀팀이었어요. 룩셈부르크가 역배 진짜 잘 잡아줬거든. 무승부라든지 햄무라든지 이런 것들 되게 잘 잡아주는 팀이었는데 근데 이제는 룩셈부르크 꿀빨기는 힘들고요. 상대가 프랑스다? 솔직히 말해서 룩셈부르크 사이드 보기 어렵습니다. 프랑스가 이제 챔피언스리그 결승도 치르고 오고 대회 직전 평가전에서 주전들을 내보낼지 이런 것들도 만무한지라 저는 이 경기는 개인적으로 마헨보다는 햄무를 조금 우선시할 것 같아요. 프랑스 이마에는 1.4짜리는 안가니만 못하고 프랑스가 3.5 마엔이냐 2햄무냐 이건데 2대0보다는 3대0 가능성이 높아 보이긴 하거든요. 근데 뭐 나는 프랑스 진짜 좋게 보겠다 이런 분들은 3.5 마엔 가져도 되는데 개인적으로 프랑스가 꽤나 로테이션을 돌릴만한 날인 것 같다 이런 생각들이 있긴 합니다. 근데 스페인은 제가 얘네들이 얘기가 조금 다른 게 일단은 안도라 얘네 그 위치상으로 스페인 안에 있는 나라예요. 그 아마 바르셀로나 지방에서 그 프랑스랑 국경 피레네 산맥 근처에 위치한 그런 팀인데 이제 유럽의 약소국이고요. 인구가 7, 8만밖에 안 돼. 그 정도로 약체고 스페인이 아무리 오늘 로테이션을 돌려도 스페인 특유의 이런 점유율 축구는 무조건 가져갈 거라고 보고 그런 와중이라면 안도라가 진짜 뭐 운이 따른다든지 엄청난 버스를 세우는 그런 좀 선제골을 늦게 실점하는 그런 경기가 아니라면은 어지간해서는 이 경기는 구도 자체가 스페인이 팰 수밖에 없다고 봐요. 저는 이 경기는 마헨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